원어프입니다.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토론토 관련된 정보를 공유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켰는데요. 혹시나 직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여기 직전 영상 시청해주시고 넘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도 조금 양해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번에는 머리가 엉망이더니 이번에는 목소리가 말썽이에요. 제가 지금 감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심하게 나는데 요거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계속 지금 거의 일주일 넘게 이 상태가 지속되는데, 안 찍으면 또 한참 뒤에 찍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토론토에 본격적으로 오시기 전에 이제 집 구하는 데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캐나다 이제 오실 때 집을 보통 많이들 구하고 오시려고 하는데, 저도 맨 처음에 집 구할 때 어디 들어가서 구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뭐를 기초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온 지 딱 한 달이 되었는데, 한 달 차 된 제가 정말 총 꿀팁 모아서 공유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캐나다는 집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제일 크게 콘도, 하우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홈스테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좀 고를 수가 있는데, 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오피스텔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축 고층 건물에 중간에 이제 뭐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부가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경비원이 1층에 상주하고 있어서 조금은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기는 해요. 근데 다소 가격이 하우스에 비해서는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이 이제 단점이지만 그만큼 부가적인 장점도 따라오기 때문에 콘도도 좋고요. 하우스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미국,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그런 집 있잖아요. 대저택. 그런 저택을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그 하우스에서 이제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어학원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홈스테이라는 건데, 홈스테이는 말 그대로 집주인분이 계시고 그 중에 방 하나를 저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분이 보통은 아침, 저녁을 챙겨주신다고는 해요. 그래서 그런 식비를 좀 절감할 수 있고, 이제 진짜 이런 미국, 캐나다 가정에 함께 생활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이제 홈스테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걸 알아보려고 했을 때 용어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집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우리는 원룸, 투룸 이렇게 해서 혼자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물가도 비싸고 집값이 비싼 편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문화는 한 집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생활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일 큰 방을 마스터룸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아파트에 비유해드리면 안방 개념이에요. 보통은 마스터룸에는 개인 화장실이 있어서 혼자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방이 되게 넓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만큼 집값은 당연히 더 비싸요. 두 번째는 세컨룸인데요. 말 그대로 두 번째 방이에요. 그래서 마스터룸보다는 조금은 작은데 여기도 충분히 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이고요. 세컨룸은 구조에 따라서 화장실이 개인 화장실인 곳이 있고, 뭐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사용해야 되는 곳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댄이라는 공간인데요. 댄은 요즘 아파트에 비유하면 드레스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싱글 침대 하나 들어가고 뭐 한 요만한 그 옷 행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넣고 나면은 여유 공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협소하고 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게 문이 이제 달려있는 경우는 좀 좋은 데고 문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커튼을 달아주셔서 커튼 치고 생활하는 곳이 많고, 또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곳도 있기는 해요. 마지막은 리빙룸인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거실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너무 비싸다 보니까 거실 공간도 활용을 하는데요. 리빙룸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 엄청 큰 커튼을 이렇게 치고서는 방처럼 만들어 주셔서 거기를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이제 리빙룸으로 이제 렌트를 하는 곳도 있고 렌트를 안 하는 곳도 있어서 그런 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어는 다리가 너무 저리네요. 지금 영상 한 4번째 찍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유틸리티라는 건데, 유틸리티는 말 그대로 수도세, 전기세 이런 공과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을 구할 때 공과금, 이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베이스먼트는 전 처음에 베이스먼트가 뭐지 했는데, 하우스 같은 데 보면은 약간 반지하 개념으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창고는 아니고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를 또 다른 이제 하우스 개념으로 만들어서 렌트를 많이들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베이스먼트는 전체 렌트가 많고요. 베이스먼트는 반지하라는 점, 죄송해요. 반지하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룸렌트 말고 전체 리스라는 게 있어요. 전체 리스는 이제 룸렌트는 한 공간 안에 방 하나를 렌트하는 거고요. 전체 리스는 말 그대로 그 공간 전체를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전체 리스는 콘도가 전체 리스가 있고요. 전체 리스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 대신 이제 혼자서 생활하거나 본인이 세입자가 되어서 이제 지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안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가 있고, 이제는 알아둬야 될 거, 집을 구하면서 봐야 될 거를 설명을 해드리면, 하우스 하실 때, 룸렌트 하실 때는 유틸리티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 두 번째는 몇 명이서 총 거주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화장실이 공용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룸렌트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인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고 그 안에서 규율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함께 거주할수록 조금 더 배려해야 될 부분이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적은 인원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유틸리티가 꽤 비싸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평균 100에서 150불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100에서 150불이면은 거의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시고 살고 싶으시면 꼭 유틸리티 포함인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평균 시세로 대충 토론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마스터룸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포함해서 1,500에서 1,800, 2,000까지도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컨룸은 한 1,300에서 1,500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는 1,000에서 1,200 정도 하고요. 리빙룸은 뭐 900에서 1,200 왔다 갔다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집을 알아봤을 때 당연히 무조건 1,000불 이하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집을 알아보는데 그 어느 데도 1,000불 이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생활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어서 꼭 큰 방이 있어야 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덴을 가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맥시멈을 이렇게 조금 올리고 하다가 이제 맥시멈이 결국에는 100만 원이 당연히 넘게 되었는데, 처음에 집 구하시는 분들도 100 이하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겠지만 100 이하는 드물다는 거, 진짜 찾기 힘들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리스라는 게 있는데요. 전체 리스는 말 그대로 전체를 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콘도를 보통 계약하는데 이 전체 리스가 살짝 깐깐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보증금이 뭐 1,000만 원, 1,000에 50 이러면은 1,000만 원만 내가 갖고 있으면은 이 집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특히 워홀로 오신 분들은 워홀 비자는 저의 신용이 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계약 안 해주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도 집을 구할 때 저의 통장 잔고 내역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 어떤 데는 전화통화도 하기도 했고요. 되게 그런 거를 보내더라도 그 집주인분이 허락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집 계약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 리스가 살짝 깐깐하다는 점 알고 이제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집 구한 방식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조금 운이 좋았던 케이스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리스를 했어요. 콘도 이제 원베드 전체 리스고요. 원베드라는 거는 방이 하나에 거실 공간 하나, 요게 원베드고요. 스튜디오는 말 그대로 그냥 통으로 우리나라 원룸처럼 통으로 하나인 공간이에요. 그리고 투베드는 방이 2개인 공간이고 3베드는 방이 3개인 공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콘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000 초반대에서 2000 중후반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원베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투베드, 3베드 하면 가격은 당연히 더 올라가요. 근데 전체 린스를 저는 하게 됐는데, 그 전에 했던 게 원래는 이제 서블렛이었어요. 제가 용어 설명에서도 서블렛을 말씀 안 드렸는데, 뭐냐면 전체 리스를 일단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전체 리스는 랜드로드라고 하는 집주인분이 계세요. 집주인을 랜드로드라고 하고요. 세입자를 테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알아보실 때 랜드로드는 집주인, 테넌트는 세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리얼터라고 해서 부동산이에요. 리얼터는. 그래서 여기는 리얼터를 통해서 집을 많이 알아보는데, 이 리얼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랑 다르게 저희가 리얼터한테 돈을 내거나 하지 않아요. 집을 보여주고 같이 알아봐 준다고 해서 저희가 돈 내지 않고요. 집주인분이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리얼터 통해서 편안하게 연락하시면서 집 여러 군데 보러 다니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계약을 하는데, 집 계약은 1년 단위예요. 그래서 보통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야 돼요. 그게 이제 신용보장이 안 된 저희들이 집을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뭐 200이라고 쳐도 그걸 1년으로 하면은 벌써 돈이 2,400이잖아요. 그래서 2,400만 원이 있어야지 전체 리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리스가 조금 힘들다는 부분이 요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집을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일이 생겨서 10개월 만에 한국을 돌아가야 돼요. 그럼 남은 2개월만 따져도 200이라고 해도 4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너무너무 큰데,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분이 돈을 돌려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넌트가 또 다른 세입자분을 구해서 이 2달 동안 살게끔 해주는 게 이제 서블렛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한 번 세입자를 구하고 또 한 번 세입자를 구하는 게 서블렛이라는 개념이고요. 서블렛의 장점은 이제 당연히 그 평균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당장 한국을 가야 하고 이 집은 2달간 비어져 있고 2달간 비어지는 동안 저는 400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이 400만 원이 아까우니까 300만 원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은 400에, 주변 시세는 다 400인데 저는 300에 2달간 살 수 있는 거예요. 서블렛은 이런 장점이 있는데, 대신 단점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연장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집이 서블렛이기 때문에 뭐 제가 잠깐 한국을 갔다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는 이 공간을 그대로 보장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기는 한데, 이제 서블렛이라는 것도 처음 오실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집 방식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맨 처음에 그래서 서블렛을 하려고 했어요. 아예 맨 처음에는 저는 집을 한국에서부터 구하고 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는 32kg짜리 캐리어가 2개에 백팩이 있었고, 옆에 사이드로 그 롯데 면세점에서 주는 엄청 큰 비닐 아시죠? 면세 쇼핑하면 항상 주는 그거 진짜 튼튼하거든요? 거기에도 짐을 한가득 넣었고, 이 바리바리 짐을 들고 뉴욕 여행을 하고 캐나다에 와서 다시 집을 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도 막 집 보러 여러 군데 다니고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에서도 집을 막 알아보는데 그냥 한국에서 구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절대 한국에서 집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직접 보는 거랑 허위 매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꼭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집을 계약하라는 말들이 많아서 조금 반신반의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러면은 서블렛을 구해서 서블렛을 살면서 어느 위치가 조금 살기 좋은 동네고 어디가 나랑 좀 잘 맞는지 알아보면서 집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서블렛을 첫 번째 서블렛은 저희가 파기했고요. 두 번째 서블렛은 상대 쪽에서 파기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서블렛 파기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테넌트랑 연락을 통해서 집을 계약을 하고 예약금을 드렸는데 집주인분이 서블렛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통은 여기 콘도 개념 자체가 서블렛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요. 콘도 계약할 때. 그래서 사실 서블렛이라는 게 만약에 집주인분이 알고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나가세요 하면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조금 위험 요소가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다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처럼 너무 겁먹고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에 집주인분이 허락 안 하는데 저희가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저는 안 할게요 이렇게 하고 파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문화가 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너무 위험하지는 않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고 두 번째는 상대 측 그 테넌트 쪽 사정에 의해서 계약이 결국에는 성사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집 알아보면서 맨날 여기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밤 12시부터 아침 한 5, 6시까지 막 집을 알아보고 연락하고 막 소통하고 이러는 생활을 한 2주 정도 했거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막 너무 피곤해 찌들어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와중에 그냥 내가 전체 리스를 해야겠다 이랬어요. 근데 마침 운이 좋게 그 카페 통해서 저랑 같은 날 토론토에 도착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서로 정보 공유하자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정보 공유를 하다가 혹시 제가 이렇게 하면 같이 거주할 생각 있으신가요?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 리스를 결심을 하게 됐고요. 마침 또 타이밍 좋게 전체 리스 괜찮은 매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세입자분이랑 영상 비행하고 집주인분이랑 전화 통화하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정보 받고 이제 제가 서류 같은 것도 다 받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걸고 그 다음 제가 여기에 도착하는 날 도착해서 이제 계좌이체로 세입자분에게 집주인분에게 돈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조금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말씀드린 게 아무래도 어느 부분이든 제가 여기 와서 직접 계약을 해도 위험한 요소가 있고요. 이렇게 안 보고 하는 건 더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아무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집을 계약하게 됐는데 꼭 저처럼 한국에서 집을 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뷰잉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뷰잉이 뭐냐면 말 그대로 페이스톡을 하면서 그 집의 구조를 다 확인을 하는 거고요. 진짜 세입자분이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세입자분이랑 만약에 연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집이 어떤지 왜 나가시는지 뭐 위치는 괜찮은지 이런 정보들을 공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뷰잉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아무래도 전체 리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전체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온타리오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표준 계약서. 그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시고요. 체크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이 체크라고 해서 수표가 발행되거든요. 수표에다가 제가 적어서 집주인한테 드리면 집주인분은 그 날짜 이후에 돈을 출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분들은 1년치 거 체크를 다 만들어서 집주인한테 드리고요. 집주인은 매달 출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던 사실인데 이게 전체 리스를 하면은 전체 리스 비용이 뭔가 마스터룸 이런 거 룸렌트 구해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테넌트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테넌트 보험은 집 보험인데 이 집 보험을 세입자분께서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매달 한 20불 안팎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 원베드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20불 안팎이면 한 2만 얼마 정도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가적인 금액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 보증금. 보통 여기는 다 열세거든요. 그래서 열세에 대한 보증금이랑 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보증금을 받아요. 이 보증금은 크진 않지만 뭐 한 300에서 500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로 받고요. 그 다음에 또 유틸리티 보증금이 있어요. 이 유틸리티도 매달 내는 건데 유틸리티에 대한 보증금도 이 유틸리티 내는 회사 측에다가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초기 자본이 조금 많이 든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영장이랑 헬스장 이런 거는 어떤 부가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콘도는 수영장이랑 헬스장이 둘 다 있는데요. 저는 진짜 이 월세의 1할은 이 부가시설이다 생각하면서 진짜 이악 물고 헬스장이랑 수영장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희 집에서 제가 있는 층이랑 같은 층에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해가지고 더 자주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콘도 이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집을 구할 때 위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다운타운에 살고 있고요. 다운타운에 사는 거를 무조건 강추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이제 TTC라고 하는 이제 지하철 서브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틸카라고 해서 이렇게 위에 줄 같은 거 달리고 이렇게 달리는 차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에 스틸카, 그 다음에 서브웨이, 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TTC 요금이 꽤 비싸요. 1회에 3.3불이고요. 3,3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2시간 환승이 되는데 이 2시간이 뭐냐면 처음 찍고 났을 때 마지막으로 찍었을 때가 2시간 이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갈 때 찍고 내릴 때 기준으로 30분 이내 환승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처음 찍었을 때 기준으로 2시간 이내에 다시 타야 되는 거라서 처음엔 2시간 환승이 진짜 긴데? 이 정도면 다 타겠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 기준이어서 이게 이동하는 시간이 한 30분 소요되면 1시간 반밖에 안 되고 다시 1시간 반 안에 이거를 타야지만 환승이 되는 거라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환승을 안 한다고 하면은 3,300원인데 그거를 하루에 뭐 예를 들면 왔다 갔다 2번 탄다고 하면 6,600원이에요. 근데 이걸 10번만 따져도 66,000원이고 30번 따지면 벌써 약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꼭 멀리 간다고 해서 다운타운이 아니라고 해서 집값이 저렴한 게 이런 부가적인 것도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다운타운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도 지금 업타운 가본 적도 없고요. 미드타운까지 갈 일도 없고요. 이 안에서 걸어서 다 해결이 가능해요. 저는 원래 걷는 걸 다리에 지났어. 원래 걷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3,300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걸어서 생활하는 환경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가능하니까 굳이 멀리 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뭐 100만원 정도, 100불 정도 차이 난다 하면은 무조건 다운타운에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운타운에서도 위치가 있잖아요. 저는 킹스트리트 라인에 살고 있는데 이 킹스트리트 라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옆에 이제 제가 지도를 띄워드릴 건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유니온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이 U자로 그어져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유니온이 중심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유니온역 근처에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집을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게 던다스 쪽이 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던다스 쪽이 메인이면 나는 메인이랑 살짝 떨어지는데 나 괜히 집 이쪽으로 구했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딱 도착하고 나니까 너무 잘 구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던다스랑 블루어영이 메인 거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가 약간 제일 번화된 거리예요. 근데 그만큼 홈리스 분들도 진짜 많고요. 마리아나 냄새도 나고요. 좀 거리가 살짝 캐나다 치고 위험한 거리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집 구하실 때 던다스 쪽은 비추드리고요. 그리고 유니온역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잖아요. 근데 왼쪽 기준이 훨씬 더 안전해요. 오른쪽은 같은 이제 예를 들면 킹스트리트라도 여기가 유니온역이고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을 봤을 때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왼쪽 방향 기준으로 집을 구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사실 이제 던다스랑 블루어영이랑 보통 던다스부터 컬리지까지 이제 그 스트릿이 제일 번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블루어영까지는 걸어 다닐만 한 것 같거든요. 블루어영까지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가게 되면 몇 분째지? 블루어영까지가 딱 1시간이 떠요. 근데 블루어영까지 사실 가본 적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기는 한데, 어쨌든 블루어영까지 딱 1시간 거리까지는 어떻게든 걸어갈 만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사실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 위쪽은 진짜 갈 일이 없고, 저는 사실 핀치도 뭔가 한식이 딱히 생각나는 스타일도 아닐 뿐더러 던다스 쪽에도 한식집이 엄청 많고 여기 아래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궁금해서 한두 번 가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위쪽 사시는 분들은 잡구하거나 할 때 아래쪽으로 많이들 내려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집을 구할 때 무조건 다운타운으로 구하는 거를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이제 네이버 같은 거 보시면은, 네이버래. 구글맵 보시면은 거기에 스트릿이 노란 색깔이 있고 초록 색깔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빨간색도 지하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은 스트리트카예요. 그래서 무조건 노란색 근처로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른쪽 왼쪽 걸어서 지하철역이 가깝다고 해가지고 뭐 한 15분 거리다 하면 꽤 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옐로우 라인 근처로 집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서브웨이 탈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3번 탄 것 같아요. 여기 한 달 살면서 딱 3번 타고 나머지는 다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중심가 쪽으로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옐로우 라인 쪽으로 뭔가 이동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근처 쪽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위치가 이제 다운타운도 검색하면 이만큼이 다운타운, 이만큼이 미드타운, 이만큼이 업타운 되어 있는데 꽤 거리상으로 가깝다고 보이는데 가깝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지? 우리나라도 사실 보면은 저기 뭐 미아, 수유 이쪽이나 아니면은 그 6호선 끝자락 쪽 보면은 서울 중심부로 들어오려면은 거리가 좀 있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서울인데 뭔가 서울 그 생활권 안에서 이동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다운타운도 이 옐로우 라인 쪽에서 생활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바깥쪽으로는 안 구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딱히 다운타운에 사는 느낌을 못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공유 드리고요. 제가 막상 설명하다 보니까 설명의 순서나 이런 말하는 게 뒤죽박죽 조금 섞여 있기는 한데, 집 구하실 때 저는 전체 리스를 무조건 추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걸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저는 무조건 2월에 오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2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여기를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집을 구하기 시작한 게 11월 달이었어요. 근데 11월 달에 연락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들 너무 이르대요. 근데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롭게 한 두세 달 전에 집을 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집 들어가는 입주 날짜로부터 한 달, 진짜 길어야 한 달 반 전에 이제 집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11월 달부터 집을 막 보기 시작했는데 1월이랑 2월이 집값이 제일 많이 떨어져요. 그때가 비수기여가지고 아무래도 집값이 떨어지는데, 집 같은 경우는 한 번 계약하면 저희는 한 1년 정도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 와서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잡을 구할 때도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럴 거면은 비수기 때 와서 집값은 좀 절약하고 조금 더 여유롭게 적응하다가 잡을 구하고 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딱 봤을 때 1월, 2월까지 집값이 떨어졌다가 3월부터는 다시 집값이 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렌트비나 이제 전체리스나 마찬가지로 1, 2월 달에는 집이 많이 비수기인가 봐요. 왜냐면 전 옛날에 연락했던 데에서도 아직 집 안 구했으면은 월세 좀 줄여주겠다고 들어오라고 연락 오신 데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진짜 컨택을 한 100군데 넘게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진짜 많은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비수기라서 사람이 많이 없나 보다 라는 거를 느꼈는데, 2월에 오시면은 집값이 이제 저희 생활에서 큰 비용을 차지하잖아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2월달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집은 보통 1월에 입주를 하는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해요. 그래서 너무 중간에 어설플 때 오시면은 그 기간을 못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월 초라든지 아니면은 2월 아예 딱 중간 정도로 오시거나, 이제 중간보다 좀 앞쪽으로 오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중순보다 조금 앞쪽 15일 이전으로 오셔서 집을 구하시고 생활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뭔가 진짜 너무 엉망진창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집 구하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위치 같은 경우도 저도 얼마 전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랑 막 얘기 나눴는데, 그분한테 아니 근데 똑같은 스트릿이어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이랑 그 반대쪽이랑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쪽 한번 걸어갔는데 홈리스가 좀 있더라고요. 이랬더니 확실히 유니온 기준으로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위험한 동네다. 그쪽은 집 안 구하시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던다스 쪽도 진짜 홈리스 많고 거기는 진짜 비추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진짜 알아볼 때 운 좋게 잘 구했지만 한국에서 알아볼 때는 막 이런 정보들이 크게 없더라고요. 이러니까 그니까요. 저도 알아볼 때 이런 게 정보가 없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진짜 너무 공감돼서 여러분들한테 집 구할 때 꼭 이런 정보들을 알고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의 기억력이 까먹기 전에 영상을 켜서 정보 공유를 드렸고요. 혹시나 집 구하시다가 어려운 거나 힘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도움 드릴게요. 혹시 한인 집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 위해 지금 잠깐 생각난 건데 이게 너무 순서 진짜 상관없이 생각나가지고 죄송해요.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원래는 외국인이랑 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집을 꼭 구하고 오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고 시설이 오래됐다 보니까 벌레나 아니면은 좀 낡고 지저분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외국인들이 생활하는 하우스가 한국인에 비해서 조금 덜 청결한 게 없지 않아 있다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실력 좀 늘리고 싶어서 온 건데 한국인이랑 생활 안 해야겠다 했는데, 미리 집을 구하는데 집 시설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생활 공간에 들어가면 너무 이렇게 삶이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인들이 생활하는 그런 룸렌트를 알아보기도 했고, 이제 전체리스를 해서 한국인을 구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인이랑 생활하는 거를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아니시면 이제 외국인이랑 꼭 생활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키지지라는 사이트 통해서도 많이들 집을 구하세요. 저도 그쪽 통해서 연락을 했었을 때 중국인 집주인분도 계셨고 그냥 외국인 캐네디언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곳 통해서 알아보셔도 좋고, 캐스모, 키지지,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있는 마켓플레이스? 여기서도 알아본다고 하는데 저는 좀 컴맹이 폰맹이라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쉽게 집 구하려면 사실 캐스모가 제일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 구하실 때 캐스모 통해서도 알아보시고 키지지 통해서도 알아보시고 여러 군데 컨택 많이 해보시고 집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잡 구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